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방송 코인라이트 MC 윤송아. 세모칠입니다. 귀여워. 귀여운 척 하는 건가요?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러니까요. 산타 모자 산타 씌워드려야 할아버지.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러죠. 산타 할아버지. 그러게요. 우리 네, 친구는 여러분. 약간 그 골프 치고 온 거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좀 약간 아빠 아재 옷은 패션? 아니죠? 네? 네. 아버지 옷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버지셔서. 네.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이 분위기가 훨씬 뭔가 좀 마음도 편하고 네. 뭔가 좀 친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되게 좋아요, 저도. 네, 좋죠? 네. 여기. 예, 여기 스튜디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스튜디오 많이 딱딱하지 않나요? 이래도 아니요.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냥 회사를 벗어나시기. 네, 그런 것 같아요. 눈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 같이 편한 데가 없죠. 네. 원래 회사원들이 회사에 이제 그 깔아놓는다, 회사가 멀어질수록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맞아요. 아주 멀리 왔거든요. 예.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오면 저희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40분 걸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연말 연시인 만큼 저희도 막 들뜨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호재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그 특근법이잖아요. 이제 그 통과됐고,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 제도 안에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밝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네, 그렇게 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아니, 좋아지시면 투자 네. 생각 있으세요? 없어요. 확고하시기. 지켜보기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비트코인이 1억이 가면. 이러기 가면. 또 사람의 욕심이 또 끝이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또 이럴 수도 그때 할 있을 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코인빗의 서수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제 네네네. 앞에 보이스피싱 들어만 싫어요. 보셔도 좀 우울해지시죠? 어쨌거나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당시 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자택근무가 있다고 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업무는요,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저희가 안내주는 대로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입출 근무를 할 때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간단한 일이었죠. 수당이 생각보다 많아서 불법인가? 이런 의심도 들었지만 그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인의 가치도 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 몰랐고 일종의 재테크인 줄 알았습니다. 제 통장으로 돈이 오고 가지도 않아서 범죄인 줄을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당일 지급받기로 했던 돈은 계속 미루고 미뤄져서 결국 연락이 끊겨 단 한두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톡 계정을 정지당해서 다시 연락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당을 못 받은 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 진흥팀 경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연루된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사연만 네. 들어도 오늘 그 한서희 변호사님 많이 바쁘실 거예요. 네, 궁금한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이스피싱 너무 싫어요. 살다 이렇게 암호화폐 보이스피싱이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네요. 보이스피싱이. 그러니까요. 너무 제가 말도 안 돼요. 라디오 진행하는데 저희 작가님이 보이스피싱 당했거든요. 어머. 네. 근데 웃긴 게 있는 돈 다 보내줬는데 네. 다행히 400만 원 정도를 이제 돌려받았었거든요. 어. 아니었으면 지금 있는 돈 다 날라갈 뻔했었어요. 그렇죠. 이 지금 피해자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기에 가담을 했는데 가담을 한 사실조차 몰라요. 이게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코인 관련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어떤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게 하고요. 그 네네네. 계정 관련해서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이제 컨택을 해서
뭐 어떤 계정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시키게 되죠. 네네네.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자기가 그 계정에 자기가 오픈한 계정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사기범을 통해서 사기범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사기범이 이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등록된 계좌랑 다른 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명 확인을 요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증번호가 이제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 인증번호를 핸드폰으로 이제 보통 보내주는데 네. 자기 핸드폰에 이제 뜬 인증번호를 실제 이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야 입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걸 위해서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던 거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돈을 이제 그 피해자 아르바이트생의 계정으로 입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자기가 받은 인증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주고 사기범은 그 인증번호를 다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서 입금 처리가 되면 이제 사기범은 이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현금을 다시 암호화폐로 바꾸고 그 암호화폐를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지갑으로 출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폐로 변환해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사기범을 추적하기가 또 어렵게 되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은 여기에 가담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카톡 정지를 당하는데 이게 그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이 사기꾼의 소행인지를 좀 궁금하거든요. 사기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계정 정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아마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바로 정지. 예, 네, 뭐 이런 계정을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줬다든지 이런 내용이 네네. 나오게 되면 그 계정이 의심 계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용 정지 신청을 뭐 경찰 쪽에서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보고 싶다면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면서 수사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이용 해제를 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걸 원한다고 해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될지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남겨뒀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지는 사실 불분명하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암호화폐가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해요? 지금 보이스피싱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네.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으로 입금을 한 다음에 다시 현금으로 출금을 하게 되면 보통은 출금 계좌가 잡히니까 은행 계좌에서 어떤 사람이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을 가져갔다는 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뭐 모르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추적 않죠, 과정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거래소에서 그걸 다시 출금하게 되면 또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래소가 아니라 뭐 마이이더 월렛을 통해서 그냥 전송했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경로로 이거를 환전을 하는 경우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특성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좀 더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사연의 주인공처럼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유사한 사연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쌤 네.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계정 있으신 분들 아르바이트를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은 당일 지급해도 드립니다. 정상적인 장외 거래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런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제 거래소 계정을 1,000만 원이 입금되고 저는 그 돈으로 이다리움을 사서 요청받은 암호화폐 지갑을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됐으니 수사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사연 사실 그 우리 변호사 상담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아십니까? 네네. 저도 이런 사연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실제 네네네. 상담해드린 사연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구매 대행 같은 것을 할 때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그 큰 조직에 가담한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조직원은 아니지만 네. 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행이나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고서는 나중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갑자기 영화 그게 생각나요. 전도연 선배님이 연기했던 밀양에서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을 했는데 네. 이제 걸려서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비슷한 경우네요. 결국은 약간 이제 비슷한 처벌을 경우라고 할 수 받겠네요. 있죠. 그거를 이제 수사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사기의 고의나 어떤 방조 행위를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사기 방조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예전에 뭐 대표적으로 대포 통장 빌려줬던 사람들이 그렇죠. 네. 사기 방조범으로 보이스피싱의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받은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사기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그 수수료를 벌고자 그러니까 뭐 알바비 벌려고 한 거죠. 음. 이제 본인이 직접 어쨌든 그렇죠. 그거 보고 연락을 한 거고 그 구매 대행을 한 건데 이게 알바를 지원했던 사람도 뭐 허위 광고에 속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니까 뭐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뭐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를 매수해서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환전 체계 업무를 수행하는 게 또 되기 때문에 사기범의 방조범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인글을 보고 쏘은 건데 환전책이라는 사기범으로 몰려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는 너무 억울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억울하죠, 솔직히. 아, 이거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단순히 자기의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대가로 또는 자기의 계정에 들어온 현금을 암호화폐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보통은 3%에서 5%가 정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한 번 들어올 때 1,000만 원이면 그중에 3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건데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심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무 이유 없이 뭐 되게 쉬운 아르바이트 자리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노린 범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저처럼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5만 원 줄 테니까 여기로 와볼래? 뭐 하면은 별 생각 없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또 다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약간 좀 문제가 없는. 그렇죠. 지나가다가 5만 원 줄 테니까 와라 하면은 이상하니까 안 가겠죠.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돈 누가 필요한지를 막 지켜봐요. 네.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진짜 급하게 필요하구나. 약간 그런 거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 공격하겠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돈 준다는 게 누구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코인 관련된 네. 블로그나 이런데 공지가 올라와요. 네. 뭐 알바 구합니다. 뭐 이렇게 아. 환전하는 사람 뭐 구합니다. 좀 특정되는 경우가 뭐 어떤 은행 특정 네. 은행 선호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특정 거래소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거래소 계정 가지신 분 선호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거래소 관련된 이제 공지가 많이 떴었고 그 다음에 그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죠. 그럼 그 팀장님 그 거래소에서 보통 그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혹시 구하나요? 아니, 절대 구하지 않죠. 상식적으로는 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별거 아닌 일에 한 뭐 조금 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단 저희 그 계정이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그거를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라 이게 정말 필요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한테는 이게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뭐 그러니까 그 정도 3%,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가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불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이 상대방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누구나 좀 속아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보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심부름을 하나 하는 대신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거니까 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런 것도 보이스피싱 해당되나요? 또 이제 그 전화도 없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이용당한 측면인 거고요. 실제로 그 아르바이트생의 아이디로 돈을 입금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은 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1,000만 원, 그렇죠. 2,000만 원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서 무슨 계좌로 뭐 그렇죠. 빨리 입금해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네. 뭐 네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그렇죠, 됐으니까 네네네네. 여기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인 계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뭐 그 계좌로 입금해라 그렇게 근데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그런가 보다 갑자기 이제 당황한 마음에 속아가지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고 그러면 입금한 돈을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그 거래소 계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계정에 네. 들어가서 돈이 들어왔구나 확인을 하고 아. 거기서 다시 암호화폐로 이제 바꾸는 환전을 거죠, 해서 환전을. 이제 예. 바꿔서
출금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피해를 받은 알바생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돈을 입금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역시나 구제받을 방법 없는 건가요? 네, 이분들은 전자금융 피해 사기금의 환급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우선 신고를 하면 네. 금융감독원에서 또 경찰 수사를 이제 벌이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찾게 되면 거기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어떤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사실 거래소가 잘못해서 발생됐다기보다는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이제 통과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 측에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그 피해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보상책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잡기 전까지는 보상받기 어렵다. 내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그 암호화폐가 같은 문장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도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거래소에 입금한 다음에 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 법인 계좌,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법인 계좌를 전체를 지급을 정지를 해버리면 이제 거래소는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네. 실명 계좌 인증을 받은 이후에 태어난 신생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집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벌집 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계좌의 지급정지 처분이 일어나면 거래소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아무 잘못도 없이 계좌를 다 정지를 당해서 지급정지 처분을 받으니까 뭐 그거를 이제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네. 그런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한 거래소 입장에서는 계좌가 뭐 다 동결이 되고 거의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계좌도 동결이 돼야 되고 입출금을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출금도 못 해주고 계속 정지가 되니까 엄청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는데요. 불편하죠. 그렇죠. 입금이 돼야 입금을 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죠. 코인을 사는 건데 코인 사는 거는 입금이 그렇죠. 안 되니까 코인 거래가 답답하고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네네. 거래 수수료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거래량도 안 나오고 이 입출금 계좌 막힌다는 건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피해가 사실은 막심하죠. 그렇죠, 뭐 그렇죠, 신뢰감도 그렇죠. 떨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네. 막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업에 이제 네. 굉장히 큰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네. 사안이에요. 이 보이스피싱도 이제 거래소를 이제 그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실제로 뭐 경쟁사에서 네. 니네 그냥 신고만 들어가면은 그 계좌가 동결이 되거든요. 지급 그렇죠. 정지 처분이 돼서 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만 이제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대신에 돈을 달라 안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거래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아쉽 그럼 그렇게 미치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 거래소들이 이런 보이스피싱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처치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없나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회원들이 이제 원화를 입금하거나 그 이후에 코인 출금하는 거는 120시간 그리고 뭐 개인 정보가 변경됐거나 그 다음에도 뭐 120시간 이상 정도 이제 출금 정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보다 진짜 길네요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입금할 때는 입금 코드까지 부여를 시켜서 본인인지 이제 아닌지 확인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입출금 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금권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아웃콜이 들어가는 거죠 회원한테. 그러니까 대출 알바 문의 뭐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뭐 코인을 달라고 했느냐, 네. 관련 처벌 같은 거를 고지를 한 이후에 출금을 좀 해주는 걸로 특근법에서 이제 실명 계좌를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소들이 지금 실명 계좌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계좌가 막히면 거래소 전체가 막히는 꼴이 돼버리니까. 보이스피싱 문제는 가상화폐만의 문제는 아니라서요. 워낙에 그렇긴 되게 하죠. 오랫동안 그렇죠, 네네네. 많이 네. 있었던 일이고 또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너무나 극심하게 이제 난리를 피우다 보니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예전에는 범죄단체 조직
으로 이제 보지 않았는데 이제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려고 검찰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이제 그런 죄명까지 이제 붙여가면서 좀 처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슬픈 게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 그 암호화폐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보이스피싱하는 사기꾼들이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인식이 그리고 나빠지고. 그렇죠. 그런 시장 나빠지니까 약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너무 슬퍼요. 업계에서 손을 잡고 이 보이스피싱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례들로 반면교사 삼아서 되게 거래소들이 지금 대비를 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 보이스피싱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앞으로는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막 암호화폐 뭐 이미지나 이제 시장이 뭐 나빠지거나 그런 네, 뭐 걱정 특검법 크게 저희 할 필요 네, 없다는 얘기.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는 뭐 아무래도 이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앞으로 뭐 나중에 좀 장이 좋아지면 그런 사례가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뭐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저희 아하. 코인라이트 먼저 딱 보고 이제 교육이 조금 숙지된 이후에 보면은 아, 피해를 안 홍보까지요? 당하지. 아, 감사합니다. 피해를 안 당하지 그렇죠. 아싸! 않습니다. 해결! 그런 고민 얘기하는 해결! 이유가- 첫 번째 해결! 그렇죠. 그런 얘기가 한 이유가 조금보다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팀장만 믿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만 믿습니다. 한 건이라도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예. 네, 팀장님이 있기에 보이스피싱은 이 세상에 없는 걸로.